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보고 오시죠. 지난 주말 열린 프로축구 부천FC의 홈 개막전에 축구팬 만여 명이 몰리며 홈 관중석 전석 매진을 기록했습니다. 부천은 시즌 첫 홈 경기에서 강력한 우승 후보 가운데 하나인 대전과 비기며 1승 1무로 리그 1위 자리에 올랐습니다. 이정화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본격적인 경기가 시작되기 전부터 경기장 주변이 팬들로 북적입니다. 부천FC를 상징하는 붉은색 유니폼과 응원 머플러까지 팬들은 돌아온 축구 시즌을 반겼습니다. 열심히 뛰어서 좋은 성과 냈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넘치게 열심히 뛰어줬으면 좋겠어요. 감독님 말씀처럼 올해는 무조건 잔류 꼭 해서 계속 1부 리그에 꼭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부천FC가 개막전에서 강팀 전북현대를 상대로 기분 좋은 1승을 올린 터라 분위기가 한층 고조된 시점. 부천 축구 팬들이 바라는 소망은 하나입니다. 지난 전북전에도 저희 응원하러 갔었거든요. 그때 예상치 못하게 정말 너무 역전승해서 기분 좋아서 계속 이 기조 이어서 우승까지는 사실상 조금 욕심이겠지만 그래도 상위 스플릿 무조건 갔으면 좋겠습니다. 일부러 올라왔는데 그냥 욕심 없이 강등만 안 당하고 잔류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약간 1순위로 희망하는 바입니다. 좋은 경기력으로 조금 경기 잘 풀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경기장을 찾은 가족 단위 관중과 어린이 팬들도 승리의 기운을 한층 더 보탰습니다. 부천FC 화이팅! 화이팅! K리그1 새 시즌이 이제 막을 올린 가운데 초반 2경기를 치러낸 부천FC 선수들은 시즌의 긴 여정에 돌입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정화입니다. 부천 중동 1기 신도시 재건축을 촉구하는 주민단체가 공식 출범했습니다. 부천 중동 지역 18개 정비구역 가운데 7개 단지 17,000여 세대 주민들이 모인 중상동 재건축 연합회가 발대식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습니다. 연합회는 중동 신도시가 1기 신도시 가운데 고령화율이 가장 높고 재건축 사업성은 낮아 정체 위기에 놓여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중동의 용적률은 226%로 타 지역 대비 높은 수준이라 기존 용적률 상향 없이는 분담금 부담이 매우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연합회는 인허가 절차를 단축하는 통합심의제도 도입과 용적률 상향, 주거정비와 재건축 지원을 위한 조직 확충 등을 정부와 부천시에 요구했습니다. 저희 부천시 같은 경우는 현황 용적률에서 증가하는 비율상으로 봤을 때 오히려 가장 열악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사업성 개선을 위해서 공공기여의 단계적 조절이라든지 아니면 서울시에서 도입하고 있는 사업성 보전개수와 같은 그런 현실적인 사업성 개선책을 다 함께 마련해보고자 이렇게 모이게 되었습니다. 부천시를 넘어서 경기도, 국토부와도 함께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창구를 만들어갈 생각입니다. 서울 양천구 신월 1동 모아타운 3구역이 창립총회를 열고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추진에 본격적으로 나섰습니다. 양천구는 토지 등 소유자 75% 이상 동의를 확보함에 따라 지난 7일 조합 설립을 위한 창립총회를 개최했습니다. 총회에서는 조합장과 임원 선출을 비롯해 조합 정관과 예산안 등 사업 추진을 위한 주요 안건이 의결됐습니다. 특히 신월 1동 모아타운 2구역부터 4구역까지를 하나의 대단지로 조성하는 합의안도 상정돼 1,600여 세대 규모의 공동주택 단지 조성이 추진됩니다. 3구역에는 지하 2층, 지상 14층 규모 아파트 7개 동 642세대가 들어설 예정이며 향후 통합 개발이 이루어질 경우 총 1,900여 세대 규모의 대단지로 조성됩니다. 양천구는 소규모 정비 사업에도 사업성 보정 개수를 적용해 주민 부담을 낮추고 사업성을 높이는 한편 공원과 사회복지시설 등 공공시설 확충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모아타운이라는 새로운 용어와 정책을 틀 안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는 단순히 개별 구역의 개발을 넘어 지역 전체의 주거 환경을 체계적으로 개선하고 기반 시설을 확충하는 종합적 정비 사업입니다. 최근에 서울시에서 사업성 높이기 위해서 보존 개수, 조정 개수를 도입을 해서 좀 더 사업성을 높이는 방법을 해드렸고, 또 주민 동의율도 낮추는 방법으로 해서 모아타운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구역들도 우리 3구역이 앞서가는 만큼 다 따라올 거라고 생각하고요.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원호 전 성동구청장이 9일 서울시장 선거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정 예비 후보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올린 출마 선언 영상을 통해 내란의 상처를 딛고 대한민국이 새로 도약하려는 지금 이재명 정부의 대전환은 서울에서도 시작돼야 한다며 이재명 정부의 국민주권 정부와 함께 정원호의 시민주권 서울이 위기를 기회로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세금이 아깝지 않은 서울, 아시아 경제 문화 수도 서울을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정 예비 후보는 12년 전 처음 구청장이 됐을 때 아무도 주목하지 않던 낙후된 공장지대 성수동을 전 세계인의 핫플레이스로 만들었다며 성동구에서의 행정 경험을 경쟁력으로 내세웠습니다. 오는 21일 광화문 BTS 공연을 앞두고 숙박 요금표를 게시하지 않고 영업을 한 숙박업소가 서울시의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서울경찰청과 함께 지난달 25일부터 지난 4일까지 광화문 인근 숙박업소 83곳을 대상으로 숙박 요금표와 영업신고증 게시, 요금 준수 여부를 점검해 18곳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민생사법경찰국은 적발된 18개 업소를 입건해 관할 기관에 행정처분을 요청할 계획이며 수사 결과에 따라 최대 6개월 이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서울시는 오는 21일까지 오피스텔 등 불법 숙박업 영업행위를 수사할 계획이며 제보자에게는 최대 2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양천구가 항공기 소음 피해 지역 주민의 건강과 생활 안정을 위해 맞춤형 지원을 확대합니다. 이를 위해 이달부터 공항 소음 대책 종합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청력 검사와 보청기 구입비 지원 상담 심리 서비스 등 건강 복지 지원 사업을 본격 운영합니다. 다음 달부터는 난청 진단을 받은 주민 100명을 대상으로 1인당 최대 100만 원까지 보청기 구입비를 지원합니다. 특히 올해는 청각장애 등록 절차에 필요한 보안 검사를 추가 지원하고 온라인 신청 시스템 도입과 제3자 대리 신청을 허용하는 등 신청 절차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양천구가 집안 침하와 침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낡고 오래된 하수관로 정비 사업을 추진합니다. 179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이번 사업은 중앙로와 남부순환로, 가로공원로 등 3곳 3.7km 구간을 중심으로 추진됩니다. 이번 공사는 침수 피해 제로화를 위해 단순한 시설 교체에 그치지 않고 하수 역류를 원천 차단하는 반달형 물막이 시스템이 본격 도입됩니다. 양천구는 사업 추진을 위해 주민 불편이 제기된 내부 하수관로 상태를 점검해 정비가 필요한 구간을 우선 선정했습니다. 서울 은평구가 봉산 무장의 숲길 조성 사업을 추진합니다. 무장의 숲길은 경사도를 완만하게 조절하고 목재 데크를 설치해 휠체어와 유모차 등도 쉽게 다닐 수 있도록 만든 길입니다. 은평구는 2020년부터 봉산 무장의 숲길 조성 사업을 추진해 지난해까지 7.2km 구간을 조성했으며 내년까지 210억 원을 투입해 9.8km 전 구간을 완공할 예정입니다. 또 숲길에는 쉼터와 전망대, 치유센터 등 휴게 공간을 설치하고 주민들이 숲에서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걷기, 숲 해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지방선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많은 인물들이 출사표를 던지고 있는데요. 신은호 더불어민주당 부평구청장 예비후보를 만나봤습니다. 신 예비후보는 첨단 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핵심 공약으로 꼽았습니다.
12.3 내란을 비체혁명 K민주주의로 극복하고 이재명 국민주권정부의 이 탄생으로 대한민국은 국가 기본 질서를 회복하고 있고요. 또 국익외교, 민생 최우선 국정기조를 바탕으로 새로운 대한민국 기조를 만들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울러서 우리 부평구도 이제 그 바탕 위에 대전환의 시기에 도래했다고 봅니다. 오랜 정치 경험과 경륜을 가지고 정말 뚝심 있게 일했던 그런 사항들을 이제 실행에 옮기고 정책으로 일구고 또 시민들의 피부 속에 체감할 수 있는 온전한 민선 구청장의 진정한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출마하게 됐습니다. 저는 무엇보다도 구청장이 되면 정말로 시민들의 의견, 주민들의 민원, 주민들의 행정을 직접 제가 대면하고 구정으로 반영시키는 그런 행정 컨트롤 타워, 대민 민원 서비스 행정 컨트롤 타워를 반드시 구축할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서 유능한 인재, 젊은 청년이 부평으로 모여들 수 있는 그런 각오로 일하고 싶습니다. 캠프마켓 그리고 부영공원 제3보급대를 중심으로 우리나라의 첨단 산업 연구소, 산업단지 유치는 구청장으로 하기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방산업연구소라든가 또 첨단산업, IT 산업의 연구소는 유치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이 찾아오고 정말 유능한 인재가 부평에 모이면 부평과 활력 넘치는 그런 경제 부평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성장 없이는 결코 우리 부평 국민이 행복을 체감할 수 없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보면 골목 상권 활성화시키고 전통시장 그리고 지하상가 등 주변 상권이 활력이 넘치는 그런 경제 모습을 보여야 우리 시민들이 활기찬 모습도 되찾을 수 있을 것이고 아울러서 생활체육 그리고 건강한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생활체육 공간까지도 함께 만들어내는 그런 건강한 삶을 사는 부평 국민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오는 6.3 지방선거에 출마를 희망하는 국민의힘 인천지역 기초단체장 지원자들이 모두 19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국민의힘 인천시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지난 5일부터 8일까지 제9회 지방선거 기초단체장 출마 희망자들의 접수를 진행한 결과 모두 19명이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새롭게 신설되는 영종과 제물포구를 비롯해 옹진군에는 각각 3명이 신청했고 계양과 서구, 미추홀구는 각각 2명이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연수와 남동, 검단구, 강화구는 1명씩 출사표를 던졌는데요. 다만 광역단체장과 부평구 기초단체장의 경우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에서 심사하기 때문에 이번 신청에 제외됐습니다. 공천관리위원회는 앞으로 신청인을 대상으로 중앙공천관리위원회의 지침에 따른 서류 및 면접 등 적격 심사를 거치고 해당 지역의 여론 등을 수렴해 단수 후보를 공천하거나 경선을 치를 예정입니다. 인천시가 폐업한 소상공인의 재취업과 재창업을 지원합니다. 시는 올해 1월 1일 이후 폐업한 관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점포 철거 및 원상복구 비용을 지원할 계획인데요. 특히 점포 철거 지원금을 기존 4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상향해 지원하며 재취업이나 재창업을 위한 교육훈련비 또는 건강검진 비용을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신청 및 접수는 9일부터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인천소상공인 종합지원 포털과 인천소상공인 종합지원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난 6일 오후 의정부 성모병원에서 경기 북부 의료행정인협회 창립총회가 개최됐습니다. 협회는 최근 보건의료 환경의 급격한 제도 변화와 의료기관 간의 경쟁 심화 등으로 경기 북부 지역 의료기관의 협력 체계와 행정정보 교류를 위해 신설됐습니다. 이날 모인 경기 북부 의료기관들은
의료행정 정책 발전을 위한 교류와 정부 및 관련 기관과의 업무 교류 등을 통해 지역 의료행정 분야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의료 서비스 발전에 힘을 보태기로 했습니다. 경기 북부 의료행정인협회는 서로의 경험을 나누고 현장의 문제를 함께 고민하며 지역 의료 발전을 위해 함께 실천하는 공동체가 되고자 합니다. 6.3 지방선거가 불과 3개월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인천시장 후보군이 윤곽을 드러냈습니다. 사실상 유정복 현 시장과 박찬대 국회의원의 1대1 구도가 예상되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송효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가장 먼저 출발을 알린 박찬대 의원은 지난 2일 출판기념회를 시작으로 4일에는 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로부터 인천시장 후보자로 단수공천됐습니다. 이번 단수공천으로 박 의원은 당내 경선 없이 민주당 인천시장 후보로 본선에 나서게 됐습니다. 내란을 극복한 과정 속에서 중앙정부는 우리가 극복했지만 지방정부도 이번에 새롭게 변화될 시점이다라고 생각됩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지방에서도 행정의 혁신을 일으켜서 우리 시민들의 삶, 주민들의 삶을 바꾸는데 최선을 다하고 인천에서 나고 자라고 성장하고 살고 있는 제가 인천을 위해서 모든 것을 던지고 있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박 의원은 인천의 미래 성장 전략으로 바이오 산업을 제시했습니다. 현재 인천의 세계 최대 규모의 바이오 생산 클러스터가 형성돼 있지만 한 단계 더 도약이 필요하다며 미국 보스턴처럼 산학연이 결합해 연구부터 설계까지 이어지는 생태계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 이를 위해서는 바이오 과학기술연구원의 인천 유치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기존 유정복 시장이 해온 천원 정책 등 시민들에게 만족감을 줄 수 있는 정책에 대해서는 더욱 촘촘하게 확장하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유정복 인천시장도 지난 4일 출판기념회를 열고 새 집결에 나섰습니다. 말 그대로 3선 도전을 공식화한 것. 특히 지난 5일 영국 출장 성과를 설명하기 위해 시청 기자실을 방문한 자리에서도 출마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보수의 통합을 통해서 대한민국이 무너지지 않고 더 앞으로 나아가기를 바라는 많은 국민들이 있습니다. 또 시민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제가 갖지 않을 수 없었고 어제 그런 부분에서 제가 더 큰 책임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앞서 유 시장은 출판기념회에서 천원 정책과 해사법원 유치 등 재임 시절 성과를 언급하며 인천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앞선 도시로 성장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300만 인천 시민과 함께 미래를 위해 새롭게 나아갈 것이라며 사실상 출마 의사를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개혁신당에선 일찌감치 이기붕 인천시당 위원장이 인천시장 예비후보로 등록했으며 최근에는 유정복 인천시장과의 단일화 추진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른 당에선 아직 거론되는 후보가 없는 가운데 현역 시장과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 간 대결에 시선이 모이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희차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